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변 요소에 대한 가변 글꼴, 그리고 가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그죠? src set이라는 속성과 그리고 픽처와 소스 태그를 이용해서 미디어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과 가변 비디오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글꼴, 가변 글꼴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강의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두 번째 강의였던가요? 실습 강의에서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거를 F12번 눌러보시고 우리가 이거를 자, 요걸 눌렀을 때 글자가 되게 작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픽셀을 주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줄 때 이거는 기계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제 픽셀이 이제 고정된 크기로 나타나서 작은 건데, 그래서 이 텍스트를 크기를 픽셀 단위로 딱 지정을 하면 고정된 크기가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가 작은 기기에서 이와 같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면서 아울러 이제 글꼴도 역시 우리가 글자 크기도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장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컨트롤 N을 누르시고요. 자, 컨트롤 S 해서 EX03으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딴 거 필요 없고 앞에 있던 EX02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폰트만 볼 거니까요. 그죠? 폰트에 대한 내용만 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뭐 div 부분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div에서는 어떠한 것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헤더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뭐 별로 건드릴 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헤더 텍스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2EM으로. 지금은 위에서 기준으로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으로 16픽셀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32픽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EM 단위를 썼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부분부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헤더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섹션을 이제 하는데, 자, 보시면 자, 헤더 텍스트를 2EM으로 우리가 줬고, 그 다음에 컨텐트 부분에서 역시 자,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복사를 해 오도록 하죠. 복사를 해서 우리가 컨텐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폰트 사이즈를 2EM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인 하이츠를 좀 주도록 하죠. 한 380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우리가 속성을 또 줘가지고 센터로 이렇게 잡아 먹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컨텐트에서는 1.5EM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드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바도 이거 동일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이드바에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사이드바에도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붙여 넣고
푸터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이 라이트 센터 부분부터 요거 120픽셀, 요거는 제가 라인 하이트 줬군요. 1.5em 줬네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줬어요. 그죠? 이게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군요. 이게 사이드바죠. 여기에 이제 똑같이 줘야죠. 자, 이렇게 줬습니다. 푸터도 1.5em을 줬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밑에 부분이 이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뭡니까? 헤더가 자식 요소가 되고 하위 요소가 되고 H1이 헤더가 상위 요소가 되고 그리고 H4 이 부분도 상위 요소가 섹션이 되고 어사이드에서도 H4가 얘가 상위 선택자가 될 겁니다. 상위 태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 난 뒤 우리가 자 F12번을 눌러 봅니다. 눌러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컴퓨티드가 여기 있죠. 그죠? 컴퓨티드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자 바디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div에 지금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show all을 눌러보게 되면 자 폰트 사이즈가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에 폰트가 어디 갔나요? 폰트 사이즈가 여기 12가 아니고 16이라고 했죠. 제가 16픽셀로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1em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헤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헤더는 우리가 여기에서 스타일을 줬잖아요. 그죠? 스타일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스타일 부분 보세요. 스타일을 보면 여기에서 헤더는 지금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헤더도 지금 그냥 폰트 사이즈 안 줬어요. 그죠? 그래서 헤더 부분도 보게 되면 한번 보죠. 자, 헤더를 클릭을 해도 역시 폰트 사이즈가 16픽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H1 태그는 헤더 태그의 하위 요소예요. 그죠? 요 놈을 딱 클릭을 하니까 폰트 사이즈가 32픽셀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2em이니까요. 여기서 2em을 줬어요. 어디 갔죠? 여기가 여기에 2em이 어디 갔나요? 컨텐츠. 제가 1.5를 줬나요? 아닐 텐데. 1. 폰트 컨텐츠. 제가 여기에 2em을 안 주고 1.5를 왜 줬을까요? 헤더 텍스트에, 그죠? 헤더 텍스트에, 그렇죠? 헤더 텍스트에 제가 줬죠.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헤더 텍스트 얘죠, 그죠? 얘단 말이죠. 그래서 헤더 텍스트를 H1 요 놈이죠, 그죠? 가보니까 얘는 폰트 사이즈가 16으로 이미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16이니까 2em은 32픽셀이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섹션 태그를 클릭을 해보면 얘는 폰트 사이즈가 1.5em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폰트 사이즈가 1.5em이면 요 밑에 하위 태그인 H4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우리가 여기서 컴퓨티드로 봅시다. 그래서 show all 해가지고 여기에서 폰트만 우리가 걸러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섹션은 24픽셀이 됐어요. 왜? 1.5em이잖아요. 1.5em.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섹션은
뭐예요? 여기에 지금 16 픽셀이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24 픽셀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H4 태그를 역시 클릭을 해보면 얘도 역시 24 픽셀이에요. 동일하게 간다, 그죠? 그런데 aside를 클릭을 해봅니다. 폰트 사이즈 24 픽셀이고요. 그리고 aside 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갔으니까 24 픽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푸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4 픽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EM이라는 단위가 상위 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상위 요소가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본값 16 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32 픽셀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4 픽셀씩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죠? 그거는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 EM 단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소스를 보십시오. 소스를 보면 얘가 상위고 또 얘가 상위고, 그죠? 얘가 상위고 얘가 상위고 이러다 보니까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우리가 스타일 폰트 사이즈를 전부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6 픽셀을 가져가더라 이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기본값이 폰트 그죠? 폰트 사이즈라고 해야죠. 사이즈의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기본값은 얼마라고요? 16 픽셀이더라. 16 픽셀이 된다. 여기서 1EM은 곧 뭡니까? 16 픽셀이 된다라는 거죠. 16 픽셀이 된다. 그죠? 요거를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서서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헤더가 16 픽셀이다 보니까 하위 요소인 헤더 텍스트 얘는 2EM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얼마가 된다? 32 픽셀이 되더라 라는 거죠. 왜? 상위 요소가 그냥 아무것도 지정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컨텐츠도 마찬가지. 상위 요소에 아무것도 지정 안 돼 있으니까 1.5면 얘는 24 픽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울러 사이드바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바도 자 24 픽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푸터도 역시 24 픽셀이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위 요소에 겹쳐서 이런 형태로 한번 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N 하시고 컨트롤 S 해서 EX0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탭 키를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가변 폰트 -1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는 KO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div 태그를 하나 써서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도 역시 래퍼를 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헤더 태그를 씁니다. 헤더 태그를 써서 여기서도 역시 클래스 속성자를 써서 자, 헤더 다시 텍스트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다가 p 태그를 하나 주는데 여기에서는
EM 단위를 제대로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문장 태그로. 그 다음에 다시 P 태그를 하나, P 태그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속성자를 하나 또 주도록 합니다. 줘서, 클래스 속성자를 하나 줘서,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얘는 그냥 텍스트라고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EM 단위라고 줘볼게요. EM 단위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층도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붕어다, 그죠? div가. 그리고 얘는 헤더는 자손. 그런 하위 선택, 하위 요소. 근데 이 P라는 두 개의 태그, 이거의 상위는 헤더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헤더가 되고 얘네들은 상위가 하위 요소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왜 이래? 오늘 왜 이럽니까, 이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래퍼라든지 아니면 헤더 텍스트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헤더 텍스트가 아니라 헤더에다가 뭐 따로 우리가 뭐 지정하고 폰트 사이즈를 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16픽셀이 기준이 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값이 나왔던 거고, 자, 이번에는 점 래퍼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위드스는 자 96%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줘서 0 하고 오토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중앙정렬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한번 줘봅니다. 자, 폰트 사이즈를 자 12픽셀로 줬어요. 그러면 최고 위에 있는 뭐예요? div 태그 얘가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 기본값인데 얘가 12픽셀로 주어졌기 때문에 16픽셀은 어떻게 돼요? 무시가 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위 선택, 상위 요소에서 폰트 다시 사이즈를 고정시켜 놨죠.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주었다. 이렇게 한번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개 더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헤더의 텍스트를 우리가 써보도록 하죠. 자, 헤더 어디 갔나요? 요것도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또 오타 날 수 있으니. 자, 헤더 텍스트 요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2EM으로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측할 때 이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헤더가 요 놈이에요. 텍스트가. 그죠? 상위 요소가 여기에서 12픽셀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2EM을 잡으면 얘는 얼마인데요? 그렇죠. 24픽셀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금 있다가.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자,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줘서 센터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 텍스트라는 놈이 있죠. 그죠? 이놈. 그죠? 이놈인데 이놈은 24픽셀을 그대로 먹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따로 한번 줘봅니다. 어떻게 주느냐? 얘는 폰트 사이즈가 얘는 1.5 EM으로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1.25M이 됩니까? 1.5EM이 됩니까? 그렇죠. 얘 바로 위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1.25M이 돼요.
그러면 1.5em이 돼요. 그럼 얘는 24픽셀이라고 이미 결정이 났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5배가 되니까 36픽셀이 되겠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같은 자식인데 이놈은 24픽셀로 나올 것이고 이놈은 36픽셀로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F12번을 눌러보시고, 여러분들 눈에만 봐도 딱 알겠죠? 이게 24픽셀이다. 이게, 요거보다 크다. 라는 눈에 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div 해서 헤더, 그리고 div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이거는 놔두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헤더 이렇게 넣고 스타일을 넣은 거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죠. 자, 먼저 div 이놈은 자, 컴퓨티드를 누르세요. 알겠죠? 요거를 누르시면 자, 여기에서도 역시 폰트로 검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div 지금 래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래퍼에 12픽셀 여기 좋습니다. 그죠? 맞나요? 좋기 때문에 이 12픽셀이 여기 들어갔고 여기에 12픽셀이 올라와 있는 거 확인되죠? 그런데 이거의 하위 요소인 헤더는 딱 클릭을 해보니까 헤더는 얼마 나왔어요? 우리가 2em으로 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헤더에서 2em으로 여기에 값을 헤더 텍스트에다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24픽셀이 나왔죠. 맞나요? 맞잖아요. 요게 부모고 요게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상위 요소, 하위 요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또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요놈 위에 있는 p 태그 em 단위를 제대로 알아봅시다. 이놈은 분명히 24픽셀 밖에 안 될 거예요. 따로 지정한 게 없으니까. 눌렀어요. 24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텍스트 이 속성 클래스 선택자에 있는 폰트 사이즈를 1.5em을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클릭을 해보면 얘는 24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36픽셀이 되어버려서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em 단위는 부모 즉 상위 요소의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그 em 단위가 먹혀 들어간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첩되고 하다 보면 이거 계속 바뀌겠죠. 크기. 이게 단점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다? REM 이렇게 라고 하는 루트 EM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예를 들어서 얘가 폰트 사이즈로 안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안 잡혔어요. 만약에 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 잡혔으면 여기서 얘는 헤더 텍스트에 얘는 16픽셀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32픽셀이 될 거고 맞죠? 그리고 이 헤더 텍스트의 하위 요소인 얘는 32에 1.5가 돼 버리죠. 그럼 얼마가 돼요? 그렇죠. 48이 되나요? 예, 48이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다시 좀 내려서 이 폰트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 어떻게 되는지. 자, 컴퓨티드를 누르고 자, 여기에서 자, div는 폰트 사이즈 16픽셀이에요. 기본값.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EM을 줬죠. 그래서 클릭을 해봅니다. 32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놈을 클릭을 해보니 48이 나오죠.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나중에 우리가 막 텍스트도 나타내야 되고 뭐 해야 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예.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상위 요소에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각각 하위 요소에서 나타낼 때 얘는 얼마예요? 24 픽셀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이놈은 36 픽셀이 나오죠. 픽셀이 나온다. 그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 이유는 EM 단위는 상위 요소가 기준이 요걸 좀 잘라내기를 좀 해서 여기다가 좀 붙여내. 36 픽셀이 나온다. 그 이유는 EM 단위는 상위 요소가 기준이 돼요. 이때 상위 요소인 뭐 헤더 텍스트 클래스 선택자, 그죠? 요놈이 지금 이 선택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자의 부분의 폰트 사이즈가 지금 얼마인데요? 폰트 사이즈가 24 픽셀이기 때문에 24 픽셀이기 때문에 픽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EM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EM 단위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부분을 알아보자라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머리도 아프고 골치가 아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글자 사이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출력이 안 되죠. 출력이 되질 아니하므로 이것이 바로 EM 단위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여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단위가 뭐라고요? REM이다 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똑같은데요, 이 내용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자, 다시 컨트롤 N을 해서 컨트롤 S 해서 자, EX05로 해야 되겠죠. 05 하고 탭키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제가 근데 제목을 가변 폰트 1 가변 폰트 1을 했고, 이건 그리드 레이아웃 가변 폰트 2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뭐죠? EM 단위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EM 단위라고 적어주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EM 단위가 아니라 REM 단위를 넣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 내용은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를 그대로 쭉 당겨 오도록 하죠. 당겨 와서 자, 여기에서 스타일 태그에 그대로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에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REM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REM 단위의 특성.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만 바꿔주면 되느냐? 자,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자, 바디에다가 우리가 여기 바디가 최고 상위 선택자죠. 그래서 바디에다가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16픽셀로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2픽셀을 줬어요. 이거는 뭐 똑같아요. 그죠? 똑같고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거는 따로 지정을 한 거죠. 이거는 따로 지정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위를 REM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얘는 결과값은 당연히 16 곱하기 2니까 얘는 32픽셀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텍스트라는 이 부분을 얼마가 나옵니까? 얘가 32픽셀이니까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REM을 줬는데 여기가 32픽셀이니까 얘가 48이 나옵니까? 아니죠. 16픽셀에 1.5 REM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24픽셀이 나오는 거죠. 24픽셀. 자, 24픽셀이 나온다. 그 이유는 REM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REM 단위는 최고 위에 있는 그죠? 최고 위에 있는 뭐죠? REM 단위는 루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REM 단위는 이거 다 좀 지우고요. 자, 루트. 여기서 루트가 누군데요? 루트 즉 바디. 그죠? 바디 태그를 최종 루트로 뜻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REM은 처음부터 기본 크기를 지정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본값이 아까 EM 단위처럼 기본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디를 지금 우리가 왜 이래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루트 단위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기본 크기를 여기에서 지정을 한 거죠. 기본 크기를 지정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REM은 계산을 한다 이 뜻이에요. 얘는 픽셀로 줬으니까 알아서 지가 고정 크기로 가는 거고요.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확인을 해보면 자, F12번을 눌러보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확연히 글자가 작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스타일부터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div에 이렇게 있는데 자, 컴퓨티드에 들어갑니다. 역시 폰트로 검색을 해주시고 자, 바디 태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클릭을 하니까 16픽셀로 고정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REM이니까 div는 어차피 우리가 요 놈은 래퍼는 우리가 얼마 줬어요? 12픽셀로 줬으니까 얘는 12픽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죠? 12픽셀로 나왔고 그런데 헤더는 우리가 REM을 줬어요. REM을 2REM을 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얘는 얼마가 돼요? 32가 나오죠. 근데 이까지는 또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의 상위 선택자가 헤더가 32픽셀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EM 단위는 얘가 48이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왜? 1.5EM을 줬기 때문에. 맞죠? 근데 여기서는 REM 단위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얘가 바로 24죠. 24가 나오는 거죠. 16픽셀에 1.5배니까. 맞나요? 이게 REM과 EM 단위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M 단위와 REM 단위의 특성을 잘 알아두시고 때에 따라서는 EM 단위를 써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REM 단위를 또 써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특성을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웹 관련돼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렇게 스타일을 줄 때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가변 글꼴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뭐 가변 이미지라든지 혹은 가변 비디오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